안녕하세요. 빌사부TV의 송원배 대표입니다.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좀 활짝 필까요? 아니면은 지난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둡게 진행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올라도 관심 분야이고 부동산은 떨어져도 여전히 관심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면서 제대로 예측을 하고 간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25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해보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올해 입주는 어떻게 되는지, 또 신규 공급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금리 변수, 또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입주 물량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대구의 부동산이 급등하던 2019년도, 2020년, 21년도 이 무렵에 보니까 19년도 입주 물량이 좀 부족했네요. 5,800세대. 2020년도 13,000, 16,000. 이 무렵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죠. 신규 공급도 많이 했어요. 그러던 것이 23년도에 33,500세대. 24년도에 23,000, 현재 13,000, 7,900, 1,000 이렇게 감소하는데 5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년도에는 5, 6, 7, 8에 많이 몰려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26년도에도 상반기 초반에 많이 몰려있네요. 4월달까지. 근데 26년도 하반기부터 해서는 입주 물량이 전혀 없어요. 자,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시장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될 매수자라면 올 상반기 안에 살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든지 공급해야 될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버텼으니까 26년도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제 이런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자, 25년도에 입주하는 물량인데 원래 달서구에는 구류역 서안 포레스트 480세대, 이안 엑소디움, 그 다음에 상인 푸르주가 6월달에 990세대, 그 다음에 서구에 오니까 내당동 두류 스타일즈,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대구역, 두류역 자이 1300세대가 8월달에 입주하네요. 그 다음에 중구로 오니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에도 보니까 구수산 화성파크드림, 필리버 루센터, 대구역 자이드 스타, 태왕 드야너스 오페라가 있고, 수성구에도 스위첸이 올 2월달에 입주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 준공 날 예정인데 아직까지 분양하지 않은 것을 입주 물량으로 잡았습니다. 지산동의 더파크 수성못 108세대, 범어동의 범어 아이파크 2차 490세대, 그 다음에 동구에도 이렇게 입주 물량, 또 분양 예정 물량, 그 다음에 달성구, 남구, 이걸 다 합치니까 13,000세대입니다. 비교적 쏠림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입주는 이렇게 감소해서 조금 희망적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공급 물량이 얼마나 쏟아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파크 수성못 곧 분양하겠죠. 대명역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325세대도 지금 분양 대기 중, 범아이파크 2차 또 분양 대기 중, 동대구역 아펠리치 2차, 신천동 프루지오, 대구 MBC 더샵 주상복합. 요 단지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 착공한 후분양 단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단지에는 팔달동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범어동의 동아이 위시, 동대구역 하늘칠, 상인 센트럴 자이, 그 다음에 금호 워터폴리스의 몇 개 단지 중에서 한두 개 단지. 따져보면은 올해 분양 예정할 단지가 약 8,000세대에서 최대 한 10,000세대까지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이 역시도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는 이 물량이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도 조금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의 사업 승인 물량인데요. 2022년도에 대구에 착공된 물량이 76,000호, 미착공이 41,000호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18,000호가 있었고 23년도에는 착공 47,000, 미착공이 41,000이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24년도 현재는 착공 28,000, 미착공이 4만이 있습니다만은 이 미착공 물량 4만 세대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거나
또 일반 분양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공급 가능한 물량은 이거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23년도 1월부터 우리 대구시는 신규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신규 사업 승인을 내주고 있고요. 이 기준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25년도 지역별, 입지별 미분양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미분양 아파트 감소한 걸 보면은 남구가 유독 미분양이 1년 동안 1261세대로 많이 감소했네요. 그전까지는 팔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가격적인 조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새롭게 평가를 받으면서 미분양이 1261세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이 미분양의 범주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봤을 적에 금리 영향이 컸죠. 과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였고 미 연준은 0.2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1년 8월 달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올리는 것보다 미국의 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기간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가 금리 공포를 느꼈죠. 금리 공포를 느끼니까 부동산 매매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 절벽을 경험을 했고요. 또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금리가 쭉 이어지다가 24년도 하반기부터 금리가 조금씩 인하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3차례에 걸쳐서 1%를 인하했고요. 우리 한국은행은 2차례에서 0.5%를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도 가계대출 금리가 인하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보시게 되면 과거 급등하던 2022년, 23년도 가계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았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이 돼서 24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던 것이 다시 24년 11월 현재는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가 저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의외죠. 금리는 떨어졌는데 실질적인 우리 대출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저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억제하니까 시중은행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을 올려서라도 가계대출을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조건도 까다롭게 하고 금리도 높인 결과가 저렇게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년도에는 가계대출 억제를 조금 완화한다고 하니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가계대출 증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23년도 1분기에 1738조 원이던 것이 지금은 1913조 원이 되었는데 24년 2분기 기간에 13조 원이 증가했고 3분기에는 18조 원 증가했습니다. 저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하니까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억제를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가계대출 여신금리 연체율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리는 4%대 사용자가 61.7%네요. 저도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현재 4%대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고 3%대 금리 이용자도 19.4%나 되네요. 이 3%대도 아마 신생아 특례 대출이든 신혼부부 특례 대출 아니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자가 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5%대 금리자도 10%가 되겠고요. 12%를 부담하는 사람도 전체는 한 1.6%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있다 보니까 예금은행의 지역별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대구 지역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공사비 상승이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인건비 자재값 상승, 주거용 건설 공사비 지수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축의 공사비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24년도에 분양한 평당 분양가를 비교해 보니까 전국 대비 대구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유독 서울 지역에는 평당 분양 금액이 지난해 3,400만 원이 된 것이 24년도에는 4,900만 원으로
급등한 게 보이죠. 그러면 대구는 왜 저거밖에 올랐지 않느냐 하면은 대구에는 후분양 아파트 단지가 많았어요. 이미 예전에 사업 승인 조건을 맞춰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 인상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다 해제가 된다고 가정해 보면은 서울 못지않게 분양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공사비 상승의 주범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이 건설 회사들이 수주를 하고 공사를 착공할 무렵에는 이런 중대재해법도 없었고요. 주 52시간제도 없었습니다.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3년 안에 준공해야 될 아파트 단지가 4년이 되고 또 4년 이상이 되는 거죠.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금융비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고금리, 고환율이 차지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분양 가격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는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될 것입니다. 또 탄핵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약간 부정적인 요소는 경기 하락에 따른 소비자 매수 심리 위축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출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사비 상승으로 고분양가가 책정이 되게 되면은 소유자와의 접점에 있어서 신규 분양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보다는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호재와 좀 악재가 상충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시장은 지금이 가장 바닥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 회복 반등의 시점이 25년 하반기냐 26년 상반기에 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발표된 이런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계를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금리의 환경적인 요소 또 여러 가지 경기적인 부분까지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괜찮다고 또 생각되시고 자료로서 활용해 보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